경제 이슈와 상식이 궁금하시다면 경제 유캐스트 오디오로 듣는 키워드 경제. 네, 안녕하세요. 경제 유캐스트 전팟 기하는 김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 기자입니다. 예, 오늘은 머니 무브, 돈이 움직인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머니 무브란 한 곳에 몰렸던 돈이 돈의 흐름이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는 뜻이 되긴 하는데요. 최근에 주식시장에 하반기 동안 주식시장에 몰렸던 돈들이 자금이 채권시장과 은행으로 다시 몰려들고 있는 것 같은 징후가 나와가지고 오늘 좀 소개를 드릴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 상황, 2월 은행 요구불 예금이 좀 증가하면서 금융권 일각에서는 돈의 회귀가 시작됐다라는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뭐 본격적인 변화로 보기는 쉽지가 않지만은 시장 금리 상승과 최근 주식시장 그 변동성이 좀 약간 커지면서 3천선이 오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시장에서 자금 이탈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본격적인 머니 무브라고 보기에는 약간 이른감이 있다라는 그런 설명이 좀 나오고 있어요. 윤 기자님, 요구불 예금이 뭘까? 예. 일반 그 통장? 예. 그러니까 수시로 입출금 할 수 있는 그런 예, 통장을 맞습니다. 그 말하는 거죠. 통화량의 이런 분류에서 이른바 그 M1에 속할 수 있는 통화가 되는데요. 언제든지 수시 입출금을 할 수 있는 이런 예금이 되는데 우리의 뭐 보통 예금, 기업으로 지금 당좌 예금 같은 게 들어갑니다. 또 기업이나 자산가들은 또 수시 입출금용으로 MMDA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잠깐만 맡겨놓아도 이자를 좀 높게 쳐주는 이런 파킹 통장에도 많이 넣어놓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최근에 집계한 걸 보니까 5대 은행, 그러니까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은행에 따르면 이들 은행 5개 은행의 요구불 예금 잔고가 2월 들어서 극적으로 늘었어요. 1월에 1.05% 줄었던 요구불 예금 잔액이 2월 들어서 5.04%, 그러니까 29조 276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참고로 이 금액이 보면은 좀 감이 안 오실 수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이게 증권의 대기자금 한 60조 원, 70조 원 정도 됐었거든요. 이 절반가량의 액수가 요구불 예금으로 많이 커진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증권사에 있던 그 예수금 계좌에 있던 그 예금들이 전부 다 이 은행 예금으로 왔다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유동 자금들이 다시 은행에 있는 이 요구불 예금으로 다시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이유는 뭐냐? 최근에 주식시장의 좀 상승세가 좀 둔화됐고 게다가 이제 그 시장 금리, 그러니까 채권 시장의 금리가 꾸준하게 상승이 되면서 은행으로 채권 시장으로 회귀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장 금리가 상승하면 은행 예금 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돼 요구불 예금으로 유입된 자금이 늘어나곤 한다. 최근 주식시장을 관망하는 요 수요가 상당 부분 유입된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을 했어요. 3개월 연속 감소했던 이 정기 예금도 최근 들어서 다시 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기 예금은 10월, 11월, 12월 연속으로 줄었거든요. 왜냐? 정기 예금을 빼가지고 주식 투자 하나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2월 들어서 0.05% 소폭 좀 늘어나긴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확실하게 이제 다시 머니 무브가 시작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아직 그 머니 무브로 보기엔 이르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기는 해요. 왜냐? 일단은 요구불 예금이 계절적으로 증감을 합니다. 왜냐? 요구불 예금 언제든 수시로 입출금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공교롭게 12월, 1월 때쯤 되면은 기업에 대한 상여금, 그 다음에 뭐 개인으로 봤을 때는 뭐 미수금에 대한 뭐 결제, 여러 가지 자금 수요가 많기 때문에 1월 달에는 잔고가 훅 줄어요. 게다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잔여금 수요가 꽤 큰 것 같아요. 보니까 상여금 수요가. 그리고 2월 달 들어서 이게 다 채워지는데 2월 들어서 우리 연말정산 받잖아요. 직장에도 꽤 많이 좀 받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연말정산 수요가 들어가죠. 게다가 이제 뭐 세뱃돈이나 이런 상여금 받았던 게 다시 또 2월달 입금이 되기도 하고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2월부터 본격적인 또 정상 가동이 되기 때문에 매출이 그때부터 들어오기 다시 시작을 했죠. 근데 보니까 실제로 보니까 올해 2월에 5.04% 좀 증가했는데 지난해 1월에서 2월을 좀 비교해 보니까 5.45%가 증가했어요. 오히려 이런 그 증시에 대한 이슈가 덜했던 작년에 더 많이 늘었던 거죠. 근데 이게 보니까 일부 경제지에서는
머니무버 시작이 됐다. 이제 많은 이제 돈들이 이제 증시에 갔던 돈들이 이제 돌아오기 시작했다. 또 신용대출이 또 2월 달에 또 줄긴 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또 사람들이 빚을 내서 B2 빚을 내서 이제 투자를 하는 요 수요 또한 줄었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기업가와 자산가들의 그 파킹 통장 성격에 관한 MMDA 또 요구불 예금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예금의 추세를 봐도 요구불 예금 거의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2월 달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2월 달에는 요구불 예금의 이런 인출액 자체가 아마도 이런 일시적인 계속적인 요인이 강할 거다라는 게 상당히 좀 설득력 있어 보이긴 합니다. 올해 1월 MMDA 잔액은 전월 대비 7.3% 줄었다가 2월 달에 4.89% 증가했고요. 2020년 1월에는 4.31% 줄었다가 2월 들어 3.66% 증가했습니다. 대기자금이 왜 요구불 예금에 들어오느냐, 시장금리가 조금 상승적으로 움직일 때 왜 요구불 예금이 들어오느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일단은 기준금리 인상이나 아니면 시장금리 인상에 따른 은행에 대한 예금의 이자율이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이 또 반영된 것도 분명히 있어요. 실제로 이제 국채 3년물 수익률 금리는 봤을 때 지난 3일 기준 1.019%입니다. 국채 3년물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기본적인 채권에 대한 금리가 되기 때문에 이 국채 3년물과 회사채와의 금리 차를 스프레드라고 불러서 이 스프레드의 차이를 보고 또 하나의 또 우리 회사채 시장에 있는 뭐 하나의 뭐 금리의 추이를 많이 보긴 하는데 이 국채 3년물 금리가 지난 3일 기준 1.019%였는데 5개월 사이 0.138%포인트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금융채를 비롯한 전체적인 시장 금리가 오르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돼요. 근데 요새는 CD 금리를 많이 안 쓰긴 하는데 이 은행 대출 금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금리 지표인 양도성 예금 증서 CD도 3일 기준 0.74%를 기록해서요. 5개월 사이에 0.09%포인트 올랐습니다. 이게 점진적으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게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최근 채권금리 상승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질지에 대한 촉각을 좀 곤두세우고 있어요. 여기서 변동성이 커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증시에 들어와 있던 자금이 빠져나와서 그러니까 차익을 실현을 하고 빠져나와서 채권이나 은행 같은 안전자산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예상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실제 지난해 8월 10년 만기 미국채 금리 0.2%포인트 올랐을 때 미국 대형 나스닥 그 기술주가 출렁하면서 조정을 받기도 했어요. 그만큼 채권 금리, 그러니까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채권 금리 움직임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이런 그 지수의 움직임도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채권 금리의 상승 이유는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것도 분명히 있어요. 아직은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추후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예상에 깔린 거죠. 왜 그러냐? 인플레이션이 아무래도 생기다 보면은 그 경기 과열에 대한 거를 죽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 한국은행에서요. 근데 만약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기존에 발행된 채권에 대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그 기존의 채권들을 사놓자라는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게다가 추가 경기 부양책에 따른 부담감도 시장에 존재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도 수십조 원 가량의 추경을 준비하고 있고 이 얘기는 뭐냐? 당장 세금에서 빼는 게 아니라 국채를 발행을 해서 하거든요. 국채를 발행한다고 하면은 채권 물량이 많아지고 당연히 채권 물량이 많아지게 되면은 채권의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그러면은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채권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채권의 가격과 금리는 반비례한다는 얘기를 많이 좀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채권금리는 과거 수년간 비교해 봤을 때 좀 낮게 형성이 돼 있어요. 조금 올라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또 안정이 찾아오고 회복이 찾아오리라는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장기채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긴 하거든요. 장기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경기에 대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사실 뭐 금리가 뛰더라도 경기가 그에 동행을 해서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하면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시장 금리나 물가 상승은 경기 회복 과정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과정일 수 있긴 하거든요. 게다가 뭐 보복적 소비가 좀 일어나고 움츠렸던 기업들이 뭐 공장을 빨리 돌리기 위해 뭐 돈을 빌리는 일이 뭐 일어난다면 일자리도 회복이 되고 경기 순환도 좀 이제 괜찮아질 수 있겠죠.
초반에는 지금처럼 경기 금융시장이 좀 요동칠 수가 있어요. 지금도 최근에 미국 주식시장도 많이 오르긴 했는데 이게 출렁거리는 이유 중 하나가 채권금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채권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지금 미국 주식시장에도 출렁거리고 있는 거잖아요. 실물 경기가 실제로 회복이 된다고 하면은 장기적으로 안정을 찾을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좀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경기 회복이냐? 아니면 지금 경기 회복에 대한 징표로 채권금리 올라가고 있는 거냐? 아니면 시장에 대한 불안정성이 또 반영이 되고 있는 거냐?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